90회 전산회계 2급 이론 시험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1번 장부를 기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장부를 기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기는 기록 계산 방법에 따라 단식 부기와 복식 부기로 이루어지고요.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서 계산하는 부기이다. 복식 부기 맞죠? 일정한 원리 원칙 따라 작성하는 것을 복식 부기. 복식 부기는 대차 평균의 원리를 의해서 오류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자기 검증 기능이 있죠. 대차는 맞다. 대차가 다르면 틀린 거다. 이런 것을 검증을 해주죠. 4번 복식 부기는 일정한 원리 원칙이 없이 계산한다. 일정 원리 없이 계산한다. 틀렸죠.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 합니다. 2번 문제. 자, 다음 중 외상 매출금의 조기 회수로 인한 매출 할인을 총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원래 매출 할인은 총 매출액에서 마이너스 환입 매출 애누리 그다음 매출 할인.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매출의 차감 항목이다라고 부르죠. 매출의 차감 항목 부릅니다. 자, 그러면 매출의 차감 항목이면은 어떻게? 이 매출액에서 원래는 여기서 차감을 해야 되죠. 그죠? 원래는 여기서 차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 차감했다? 영업의 비용에서 처리했죠. 영업의 비용 여기다가 했다. 자, 여기서 차감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했답니다. 여기 넣었다. 그러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 당기순이익은 변화 없죠. 당기순이익은 여기에서 계산하나 여기에 계산하나 당기순이익. 법인세 비용 차감등 순이익도 여기서 계산하나 여기서 계산하나 결국은 법인세 비용 차감등 순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당기순이익은 변화가 없죠. 그런데 매출총이익이 변화가 생기겠죠. 요거 매출총이익은 여기 있으니까. 그렇죠? 자, 여기에서 빼야 되는데, 그죠? 여기서 안 뺐죠. 여기에다가 처리해버렸죠. 그럼 매출총이익이 과대계상 됐겠네. 그죠? 매출총이익이 과대계상. 요 밑에 있는, 요 밑에는 아무 의미 없죠. 그죠? 여기 하든, 여기 하든, 여기는 똑같다. 이익이 과대계상되었겠네. 그죠? 여기서 빼야 되는데, 안 뺐으니까. 여기도 영업비 비용 처리했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는 것. 자, 포함되는 것.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면 세 가지 있죠. 현금, 예금, 현금성 자산을 우리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래서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통합 계정이다라고 부르죠. 세 가지가 통합됩니다. 현금은 뭐죠? 통화와 통화 대응 정권으로 나눠졌고, 자, 지폐, 주화, 통화. 자, 지폐, 주화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정권, 그죠? 수표, 타임 발행 수표, 그다음에 자기압 수표, 가계 수표, 송금 수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우편한 정서, 그다음에 대체저금 환급 정서, 그다음에 전신환 정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현금이었죠. 그다음에 예금에는 요구불 예금으로서 보통예금, 당좌예금, 저축성 예금은 안 되죠. 저축성 예금은 안 됩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죠?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예금, 정기적금들은 저축성 예금으로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만기 3개월 이내의 뭐뭐뭐.
자, 이런 것들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이 되었다. 자, 뭐죠? 포함되는 것. 이건 아니죠. 매출채권은 매출채권이고 우표 아니라 했죠. 우표 아니고. 타인 발행 수표다. 선일자 수표는 외모는 수표, 속성은 어음입니다. 그렇죠? 외모는 수표, 속성은 어음. 자, 여기 있는 애들, 아닌 애들이죠. 아닌 애들. 우표, 엽서, 수입인지, 차용증, 선일자 수표는 아닌 것들입니다. 이런 거 나올 때. 우표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장기 보유 목적, 자, 단기 보유 목적, 만기 보유 목적, 장기는 얘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 장기. 매도 가능 증권을 말하는 거다. 자, 주식 몇 주, 100주를 액면 금액으로 했네. 그러면 100주 곱하기 액면 1000원. 그럼 얼마?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10만 원. 그 다음에 자기하 수표 지급했죠? 현금 10만 원. 자, 그런데 수수료 들어갔죠? 수수료 11만 원. 어떻게? 포함입니다. 지도원가 포함. 자, 그러면 뭐죠? 투자 자산이 11만 원 증가한다. 2번이 맞겠네요. 유동자산 아니죠? 자, 여기서 단기 매매 증권은 유동자산이죠. 유동자산 중에서 당좌자산에 해당이 되고, 자, 요 두 가지는 비유동자산 중에서 투자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됐죠? 만기 보유 증권 아니죠? 장기 보유로 있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영업의 비용 증가한다. 유동자산 감소한다. 자,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매도 가능 증권이나 혹은 만기 보유 증권이면은 지도원가 포함합니다. 그런데 단기 매매 증권이 되면은 수수료 어떻게 한다? 단기 매매 증권이다. 그러면 수수료 비용 잡아주죠. 이렇게 잡아줍니다. 비교해야 됩니다. 여기서 또 수수료 비용은 뭐죠? 영업외 비용. 그렇죠?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이다 이래버리면 1번이 되는 거겠죠. 5번 문제. 혼합 상품 계산. 이건 출제되면 참 그렇습니다. 매출원가 얼마인가? 매출원가 공식 기초 플러스 매입 마이너스 기말은 매출원가죠. 기말 상품 나와 있죠. 75만 원. 그런데 여기 차변 있죠. 상품의 차변. 상품 차변에는 기초 있죠. 기초 2월 되는 거잖아요. 기초. 상품 매입하면 차변이죠. 차변. 그럼 차변학기는 무엇을 의미한다? 차변학기는 기초 플러스 매입을 의미합니다. 차변학기. 이거는 기초 플러스 매입을 의미한다. 얼마? 500 마이너스 75만 원. 그죠? 얼마? 425만 원.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리고 얘를 뭐라고 부르죠? 요거까지 알아둬야 되죠? 판매 가능액. 요까지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기초상품 매입. 6번 문제. 자, 재고자산의 지도원가에 가산되는 항목은 애누리, 환출, 할인은 빼는 거죠. 그죠? 매입의 차감 항목. 운임은 플러스죠. 답은 4번이 됩니다. 얘들은 뭐야? 매출의 차감 항목. 그죠?
매입 운임은 포함인데, 그죠? 만약에 매출 운임이 있으면, 매출 운임이 있으면 얘는 운반비 계정 잡아서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 처리해야 됩니다.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7번 문제. 2020년 7월 1일 구입을 하고 2020년 7월 1일 취득하고 2020년 12월 31일 결산 시 현재 정액법으로 지금 202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31일 날 상각을 합니다. 무슨 법? 정액법. 내용연수 몇 년? 10년분의 취득원가 7천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액 2천만 원 그러면 5천만 원 500만 원 근데 이거는 1년에 500만 원 되는 거죠. 그죠? 요때 취득을 해서 요때 상각합니다. 자, 몇 개월 사용했죠? 6개월 사용했죠. 곱하기 12분의 6. 자, 이걸 두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 월할 상각. 월할 상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250만 원 상각을 하는 거죠. 1번. 8번 문제. 다음 내용에 포함하는 계정 과목은 우리 실용신용권은 무형자산입니다. 계정 과목 및 저기 등록 보면 되죠. 선수금은 유동부채, 기계장치, 유형자산, 재고자산은 재고자산. 얘는 목적이 판매죠. 자, 장기간 사용할 거래. 물리적 형태가 없다, 무형자산이죠. 답은 1번이 됩니다. 기계장치는 물리적 형태가 있죠. 9번 문제. 다음과 같은 결합관계에 해당하는 거래로 옳지 않은 것은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가 아닌 것. 현금 200만 원을 단기간 차입하다 차변의 현금, 대변의 단기 차입금,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그죠?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답 1번이에요. 2번 미지급금을 현금 지급하다 미지급금 현금. 그죠?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 외상매입금 현금 지급하다 외상매입금 현금.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 예수금을 지급하다 예수금, 보통예금.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 다 이거네. 답 1번. 10번 문제. 전자부품을 도소매하는 경우 들어올 수 없는 항목. 자, 차변의 차량방부죠. 그럼 대변에 현금 갈 수 있죠. 미지급금 갈 수 있고 보통예금 갈 수 있고 외상매입금 아니죠. 그죠? 얘는 뭐죠? 상품, 상품, 재고자산. 상품 매매시. 그죠? 얘는 유형자산이죠. 이런 거는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 자, 추가 출자액은 얼마인가? 자, 이거는 공식이 외워지가 있어야 됩니다. 말자 빼기 초자, 말자 기말자본 빼기 초자 기초자본. 여기 하면 당기순이익인데 여기 기본적인 공식인데 여기서 추가 출자와 인출이 있으면 초자에서 더하고 빼줍니다. 자, 초자 1000만 원, 인출 400, 말자 1000만 원, 당기순이익이 200. 이거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죠? 여기에 1000만 원에서
빼면 800 나와야 되죠. 아니, 200 나와야 되죠. 그럼 얘가 800이 돼야 되네. 800이 돼야 되면은 600이고 요 200이네요. 200 1번. 자, 요 공식 이용을 하면 됩니다. 말자 빼기 초자. 12번 문제. 자, 2020년 말 손익계산서에 보고할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 자, 1월 1일 기초 때 대손 충당금 잔액이 15만 원이 있습니다. 7월 10일 자, 20만 원이 회수 불능 대손 대변의 매출 채권 20만 원 15만 원 있죠. 메꾸고 나머지 대손상각비 5만 원. 그러면 대손 충당금 다 사용했네. 그러면 충당금 없네. 그래가지고 결산 때 12월 30일 결산 때 750만 원의 1% 대손을 설정합니다. 750만 원의 1% 그럼 얼마? 7만 5천 원이죠. 충당금 잔액 아까 없죠? 없잖아. 그럼 그대로 7만 5천 원 공개 대손상각비 7만 5천 원 대손 충당금 7만 5천 원. 자, 무엇을 물어봤죠? 대손상각비 여기 있네. 그런데 하나 더 있죠. 여기도 있잖아. 그럼 합이 얼마? 12만 5천 원. 4번이 되겠죠. 13번 문제. 기말 결산 정리사항이 아닌 것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인식하죠. 성급 비용 그죠? 선수 수익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결산 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대손 추정하죠. 기타 채권 매출 채권도 하죠. 그래서 대손을 추정합니다. 감가상각 하죠. 예, 감가상각. 건물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자산, 유무형 자산의 감가상각을 합니다. 3번이죠. 처분은 아닙니다. 처분은 결산 때 하는 게 아니죠. 주중에 하고 언제? 만약에 평가면 맞죠. 그죠? 평가. 또 뭐 있죠? 소모품 하는 것도 있고. 그죠? 기말 재고. 퇴직급여. 그죠? 법인세 계산도 있습니다. 2급은 소득세 계산. 전부 다 결산 때 처리하는 거죠. 이거 말고도 또 있죠. 여기서 소모품 처리하는 거 있고. 그죠? 또 뭐 각종 가계정 정리. 현금 가보적 정리도 하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항목으로 옳은 것은 손익계산서에 뭐가 표시되죠? 손익계산서에 수익과 비용이 표시되죠. 그죠? 수익과 비용 아닌 것은 표시되는 항목이네. 매출원가죠? 메뉴에 있죠. 비용, 자산, 자본, 부채입니다. 15번 문제. 잘못된 것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죠. 예, 자리를 살짝 바꿔놔서 그렇지. 기초. 기말로 바꾸면 되죠. 기말 자산, 기말 부채, 기말 자본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손익계산서 그죠? 차변의 비용 100원, 대변의 수익 120원, 20원 단기 순이익이죠. 그 요거죠. 비용 플러스 순이익은 수익이다. 같은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시산표. 차변의 자산, 비용 들어오죠. 대변의 부채, 자본, 수익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산 플러스 비용은 부채 플러스 자본 플러스 수익. 맞는 말이죠. 답은 2번이네. 2번 뭐다? 아까 있죠. 말자 빼기 초자. 초자 맞죠? 단기순위 맞습니다. 이 뭐야? 기말 자산이 아니고 기말 자본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 말자 빼기 초자가 되는 겁니다. 말자 빼기 초자는 단기순위. 2번. 수고했습니다.